30년 전에 그 시가총액 1, 2, 3위 회사가 지금하고 완전 다릅니다. 어떤 회사를 생존했냐. 그래서 가 필요하다. 안녕하십니까. 5살도 이해하는 경제 오이경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정말 재밌는 동영상을 가져왔는데요. 그것은 바로 위키피디아에서 미국 AI 투자 지금은 늦었나요? 라는 동영상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장은 바로 그것입니다. AI가 인프라가 아무리 커져도 서비스가 망하게 되면 AI는 버블이 터지게 될 것이다. 저는 이게 너무 와닿았어요. AI 인프라가 아무리 커져도 실제로 사람들이 AR 서비스를 쓰지 않으면 성장은 멈춘다. 그래서 어떤 기술이든 공부하고 이해한 뒤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AI 인프라 무엇입니까? 데이터 센터지 않습니까? 데이터 센터에 엄청나게 많은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GPU입니다. 누가 만듭니까? 엔비디아, AMD. 그리고 이 데이터 센터를 지은 회사들은 어디입니까?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구글. 제가 말씀드린 회사들의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이 주식들이. 하지만 아무리 커져도 서비스를 쓰지 않으면 성장은 멈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이 데이터 센터를 많이 만들었어도, 아무리 GPU를 많이 만들어졌어도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성장은 멈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AI 서비스에 투자를 하면 그때부터 AI 투자의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늦지 않았다. 이제 시작일 수도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하나씩 보시죠. AI 투자와 주식시장에서는 제일 뜨거운 분야는 바로 AI 인프라다. 기초시설이라고 하거든요. 새로운 기술이 생기면 항상 먼저 깔리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인프라예요. 산업혁명 때 철도가 먼저 깔린 거랑 이렇게 똑같습니다. 이 철도가 있어야지 기차가 이렇게 움직이고 그래야지 물건을 옮길 수 있지 않았습니까? 인터넷도 마찬가지야. 인터넷을 연결하는 길이 있었기 때문에 인터넷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던 거죠. AI 시대도 똑같습니다. AI가 움직이려면 데이터를 저장하고 계산할 공간, 즉 데이터 센터가 먼저 있어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데이터 센터는 클라우드라고 부릅니다. 클라우드. 엄청나게 큰 컴퓨터 창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는 유튜브 영상이라든지 친구에게 보내는 이메일이라든지 게임 저장 기록 같은 게 전부 다 그 데이터 센터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넷을 쓸 때마다 그 컴퓨터 창고에서 필요한 정보를 꺼내 쓰다 보니까 우리가 굳이 다운로드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 넷플릭스를 보면 그 넷플릭스 쇼를 굳이 다운로드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넷플릭스 쇼를 볼 때 그때만 필요한 정보를 꺼내서 쓰기 때문에 다운로드 안 해도 되거든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 바로 클라우드 때문입니다. 그럼 이런 큰 데이터 센터는 누가 만드냐?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말씀드렸듯이 이 주식들도 엄청나게 주가가 확 올라갔지 않습니까? 인프라 베이스입니다. 인프라. 이 세 회사가 전 세계 데이터 센터의 대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도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쇼핑 사이트라고 그냥 아는데요. 제 아마존 실적 발표 동영상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마존은 그냥 단순히 쇼핑 사이트가 아닙니다. 진짜 돈 많이 버는 것은 바로 Amazon Web Service, AWS라고 하는데요. 그게 바로 아마존의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이게 AWS가 시장 점유율 1위고요. AWS가 멈추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페이스북, 디즈니 플러스, 삼성페이 이런 서비스들이 전부 다 안 되는 겁니다. 그만큼 아마존이 세상에서 가장 큰 클라우드 회사라는 뜻입니다. 데이터 센터의 핵심은 바로 반도체입니다. 데이터 센터는 사실상 수많은 반도체를 모아둔 거대한 집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AI를 돌리는데 필요한 건 바로 GPU다. AI가 똑똑하게 계산하려면 GPU가 꼭 필요합니다. GPU를 제일 많이 만드는 회사가 엔비디아 그리고 AMD. 엔비디아는 이 GPU에서 압도적 1등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가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고 지금 시총 1위죠.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는 지난 5년 동안 약 15배 올랐습니다. 킹 왕짱 회사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얘네들도 사실 이제 GPU가 필요한데 그러면 GPU 누가 만들겠습니까? 엔비디아하고 AMD한테 GPU를 엄청나게 많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데이터 센터에 한 100조 원 정도를 이게 투자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엔비디아의 GPU를 더 쓸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가지고 엔비디아 주가가 엄청나게 계속 여태까지 올라간 겁니다. AMD도 가성비 GPU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대적으로 엔비디아에 비해서 AMD도
AMD도 GPU를 만들고 올해 주가가 약 2배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GPU 말고 또 필요한 게 뭐냐면 이제 AI가 계산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기억도 해야 돼요.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GPU의 기억을 담당하는 반도체를 HBM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HBM을 잘 만든 회사는 두 곳, 바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두 회사 모두 한국 기업입니다. 지금 전 세계 AI 인프라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도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한동안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보다 HBM 분야에서 좀 밀린다고 얘기를 했어요. SK하이닉스가 압도적 1위인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AI가 커질수록 데이터 센터가 더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HBM 말고 다른 메모리 반도체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HBM 제외한 그 분야에서도 삼성전자가 세계 1등이기 때문에 그 주가가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사실 다른 회사의 반도체를 대신 만들어주는 파운드리 회사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대만의 TSMC가 1등이라 한동안 밀렸어요. TSMC가 그 비중의 69%를 차지를 했었고 삼성전자는 한 20% 내외였어요. 그러니까 TSMC가 압도적으로 높았죠. 하지만 최근에는 무슨 좋은 소식이 있었냐면요. 테슬라가 새로 만든 반도체를 삼성전자가 맡기로 계약을 따냈다고 합니다. 야, 잠깐만, 삼성전자 밀리는 줄 알았는데 다시 힘을 내고 있네 라는 이게 신호가 돼가지고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가 더 올라갔다고 위키피디아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면 또 뭐가 필요합니까? 땅이 많이 필요하죠. 전기 필요하죠. 냉각 장치. 그 컴퓨터도 게임을 할 때 돌리면 정말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그냥 컴퓨터가 아니고 그 GPU가 엄청나게 많이 돌아가는데 당연히 뜨거워지겠죠. 그래서 냉각 장치가 핫해지고요. 그리고 센터를 지을 때 이제 필요한 건설 기계라고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런 게 다 연결되어 돌아가는 걸 AI 생태계라고 하는데요. 한쪽이 잘 되면 주변 산업도 같이 잘 되는 겁니다. 이걸 바로 낙수 효과라고 됩니다. 전기가 조금이라도 멈추면 AI 센터 자체가 멈춰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전기가 꾸준히 필요합니다. 그게 제일 잘 나가는 회사가 어디냐면요. 두산 에너빌리티라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어떤 회사냐면요. 전력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 중에서 가스 터빈이라는 기계를 잘 만드는데요. 가스를 태워서 전기를 만드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도 그 전기를 써야 하니까 가스 터빈을 만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요즘 큰 주목을 받고 있단다. 그래서 어찌됐든 그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가 4배 이상 올라갔고 지금은 한국 시가총액 10등 안에 들어가 있는 그 회사일 정도로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거는 저도 동의를 해요. 그래서 분산 투자가 필요하다. 한 곳에 다 넣으면 위험하니까. 제가 AI 버블에 대해서 정말 많이 다뤘는데요. 위키피디아에서도 그 AI 버블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셨거든요. 버블이 무엇입니까? 버블은 사실 가격이 실제보다 너무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저번에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지금 돈이 자기네들끼리 돌아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A 회사가 돈을 벌면 B 회사에 투자하고 B 회사가 번 돈으로 C 회사에 넣고 C 회사는 다시 A 회사에 넣고 겉으로 보기에는 돈이 많이 도는 것 같지만 사실은 밖에서 새로운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냥 같은 사람들이 돈을 돌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블룸버그에서 이런 돈의 흐름을 그림으로 보여줬다고 합니다. 보이시죠? 여기서 돌고 도는 거죠. 자기네들끼리 그 돈이 돌고 돌아가지고 이거 결국 이게 버블로 터지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되게 많았었습니다. AI 시장도 그냥 돈만 도는 거 아닌가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 하지만 아무도 정확하게 몰라. 버블인지 아닌지 지금은 판단하기 어렵다. 이것만 봐서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다만 기억해야 하는 거는 AI 시대의 진짜 시작은 3년 전 챗 GPT가 세상에 나오면서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AI 본 게임이 시작된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이거 스마트 시대랑 좀 비교를 해봅시다. 아이폰이 나오고 3년 뒤에가 2010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스마트폰이 미래야라고 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그건 잠깐 유행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삼성전자는 갤럭시 스마트폰이니까 올인을 했고 LG전자는 픽처폰만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맥킨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컨설팅 회사인데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LG한테 스마트폰은 찻잔 속의 폭풍이다. 그냥 없어질 유행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은 성공했고 LG는 실패했고 그래서 AI가 과연 그렇게 될 수 있냐? 아직 모른다. 하지만 세상을 엄청 크게 바꿀 변화가 시작된 건 맞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만 지금 AI가 일부
일부 산업에서만 쓰여가지고 아직 모든 사람들이 AI가 쓰는 게 아니라 가지고 데이터 센터가 부족할 수도 있다. 그런데 만약 AI가 더 많은 산업으로, 더 많은 사람들한테 퍼지면 어떻게 될까? 그때는 GPU, 데이터 센터, 전력, 기계 이런 인프라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필요하겠지.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의 매출도 함께 늘어날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당장 살까요? AI 주식. 근데 단기적으로는 조심해야 된다고 합니다. 주가는 짧은 기간에 오르락 내리락 해. 뉴스 하나만 나와도 훅 오르고 훅 떨어져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시간을 나눠서 투자하면 괜찮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노키아, 인텔, IBM 같은 회사들을 한때 세계를 지배를 했었습니다. 시스코는 특히 휴대폰 망, 그 컴퓨터 망을 깔아주는 회사인데 전 세계 시가총액 1등이었거든요. 인프라에서 결국 서비스를 더 잘 제공하는 회사가 성공했다. 예를 들어서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서치할 때 뭘 사용했을까? 구글. 뭘 살 때 뭘 썼습니까? 아마존. SNS 옛날에는 뭐 썼습니까? 페이스북. 인프라 시대에서 서비스 시대로 넘어갈 때 이 서비스 시대에서도 그 살아남는 회사들이 주가가 더 올라갈 회사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패턴은 비슷하죠. 처음에는 인프라 회사가 잘 되고 그 다음에 서비스, 사람들이 직접 쓰는 기능 회사가 성장한다고 합니다. 인프라를 아무리 잘 깔아놔도 사람들이 서비스를 안 쓰면 진짜 버블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AI에 엄청나게 많이 투자하는 이유가 그건 것 같아요. 구글도 그렇고 아마존도 그렇고 결국에는 더 많은 데이터 센터가 있어야지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주변에서 저 사람은 어떤 서비스를 쓰지? 저 사람은 챗 GPT를 쓰네? 저 사람은 제미나이를 쓰네? 이런 거를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방향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챗 GPT, 오픈 AI 회사가 이제 그 IPO 되면 IPO가 말 그대로 이제 주식 시장에 내놓는 거죠. 우리 같은 개인도 주식을 살 수 있는 건데 챗 GPT가 나오면 저는 주식을 살 것 같아요. 유튜브, 인스타그램도 사실 다 AI 알고리즘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영상을 좋아할까라고 AI를 계산해 주는 건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서비스죠. 그리고 이걸 보고 좀 놀랐어요. 많이 놀랐는데 일자리도 많이 바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마존은 물류센터를 자동화하면서 2036년까지 60만 명을 줄일 계획이에요. 60만 명. 전체 직원의 절반 정도예요. 5년 안에 절반의 인력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사람들은 AI를 다루는 능력을 배워야 합니다. 그걸 모르면 점점 일자리를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AI 솔루션을 만드는 회사들이 엄청 커지고 있을 겁니다. 이거는 일반 사람들이 쓰는 게 아니고 회사들이 업무에 사용하는 AI인데요. 제가 다 못 가져왔지만 제가 들은 거는 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뭐 이런 회사들이 있거든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서비스로 어떤 솔루션을 사용하는지 그거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여기서 말씀드리자 AI 인프라가 아무리 커져도 사람들이 실제로 AI 서비스를 쓰지 않으면 성장을 멈춘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메타를 한번 봅시다. 메타도 어떻게 보면 AI에 100조 원을 쓴다고 합니다. 뭐 데이터 센터도 그렇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메타에 나온 뭐 AI를 안 쓰고 나는 챗 GPT를 쓸 거고 아틀라스에 쓴다. 그러면 이제 메타가 투자한 이 100조 원이 이 인프라가 아무리 커져도 안 쓰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메타가 이제 다음 노키아가 될 수 있는 거죠.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고 이제 과연 메타에서 나오는 이제 AI 서비스를 나중에 사용할 건지 아니면 챗 GPT에서 나오는 서비스를 사용할 건지 그것을 봐야지 이제 AI 투자를 본격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흐름을 인프라에서 서비스로 가는 걸.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인프라를 엄청나게 많이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챗 GPT는 말 그대로 1경 4천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돼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은 이거는 언젠간 터질 것 같아요. 인프라 너무 커졌으니까 다 못 쓰는 거 아니야? 해가지고 AI 주식들 막 확 떨어질 것 같긴 하거든요. 동영상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주가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야 이거 좋다 사자라고 이렇게 해서 바로 사는 게 아니고 공부를 해야 돼요. 계속 꾸준히 공부를 해야지 어떻게 이 AI 시스템이 돌아가는지 공부를 해야지 주식을 이렇게 살 수 있는데요. 어찌됐든
그래서 그때 내려갈 때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하느냐, 그때 또 다시 가서 봐야죠. 엔비디아 주가가 확 내려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엔비디아 주가가 $100 내려갈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잠깐만, 엔비디아는 GPU 만들잖아. 인프라에서 서비스로 넘어간다니까 인프라 주식들은 다 망한다는 거네? 그럼 엔비디아 주식들 다 던져야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공부를 했으면 엔비디아는 뭘 또 만들죠? 바로 쿠다라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만드는 건데요. 우리 개인이 쓰지 않고 이거는 다른 AI 회사들이 쓰는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이 뉴스 때문에 $100까지 떨어지면 뭐다? 매수 찬스다. 어떻게 알았냐? 공부를 이미 했기 때문입니다. 쿠다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제 그 깐부 회사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술이든 공부하고 이해한 뒤에 투자를 해야 된다가 이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도 제 동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